중국 정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권력을 쥔 얼굴을 봅니다. 시진핑, 장점인 후진타오. 하지만 중국 정치에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30년 넘게 권력의 중심부에 남아있는 특이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왕후닝입니다. 왕후닝은 군을 지휘한 적도 없고 조직을 직접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최고 지도자로 올려준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서로 다른 시대와 노선을 가진 세 명의 최고 지도자 체제에서 모두 핵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이건 거의 전례가 없는 경력입니다. 먼저 현재 위치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왕후닝은 현재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입니다.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중국 권력의 최상층에 속한 인물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왕후닝은 시진핑을 최고 지도자로 올려준 사람은 아닙니다. 권력 승계, 후계 구도, 인사 조정은 정칭웅처럼 조직과 인사를 다루는 권력 조정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왕후닝의 역할은 그 이후입니다. 이미 최고 자리에 오른 권력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왜 이 권력이 정당한지, 왜 이 체제가 필요한지, 왜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지 그 논리를 설계한 사람이 왕후닝입니다. 그는 권력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권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미와 서사를 붙여준 인물입니다. 왕후닝의 출발은 중국 권력 엘리트의 전형과 다릅니다. 그는 태자당도 아니고 혁명 원로의 자제도 아닙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그가 오래 붙잡았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어떤 국가는 강해지고 왜 어떤 국가는 붕괴하는가? 이 질문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왕후닝은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 사회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미국 정치와 사회를 분석한 연구와 보고를 남깁니다. 그의 결론은 당시 중국 내부의 자유화 기대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마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점, 왕후닝은 거대한 국가일수록 자유 이전의 질서와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이후 그의 정치 이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됩니다. 1989년 이후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이 연쇄적으로 붕괴합니다. 중국 지도부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인가? 이 시점에서 공산당이 필요로 했던 인물은 개혁가도 강경파도 아니었습니다. 체제가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후닝은 이때부터 순수한 학자가 아니라 체제 정당성의 설계자로 권력 중심부에 들어옵니다. 장점인 시기, 왕후닝은 세계의 대표론 정식화 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공산당은 더 이상 노동자 계급만의 당으로는 국가를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가, 기술 엘리트, 신흥 중산층까지 체제 안으로 포섭해야 했습니다. 세계의 대표로는 이념의 후퇴가 아니라 집권 정당으로 살아남기 위한 정당성의 재설계였습니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가 등장합니다. 고속 성장의 부작용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왕후닝의 역할은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체제 내부의 언어로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균열을 이념으로 봉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 왕후닝은 사상과 이론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진핑 신시대 사상, 이 개념들의 공통점은 현재의 통제와 불편을 미래의 역사적 사명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왕후닝은 권력 집중을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중국을 살리기 위한 역사적 필연으로 설명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명이라는 언어는 정치적 기능을 갖습니다.
자, 비판은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사명을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정치는 토론이 아니라 신념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왕후닝의 이론은 자연스럽게 강한 권위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왕후닝의 특징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그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고 사람을 키우거나 라인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지도자의 뒤에 머물렀고 정책이 아니라 정당성의 언어를 다뤘습니다. 왕후닝은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설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바뀌어도 노선이 달라져도 그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최고 지도자로 올려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최고가 된 권력이 왜 정당한지, 왜 필요하고 왜 오래 지속돼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정칭훈기 시진핑에게 권력으로 가는 구조를 마련해 준 인물이라면 왕후닝은 그 권력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처럼 작동하도록 만든 이론 설계자였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단순한 일인 지배를 넘어 역사적 사명을 앞세운 체제로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 왕후닝이 만든 언어와 논리 구조가 그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왕후닝이 설계한 국가 우선의 질서 속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적 사명이라는 이름의 체제가 중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굳어질까요? 이 선택의 결과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